연말 연휴의 여파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50개 주 가운데 32개 주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병원 두 곳이 직원들의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로 수십만 달러의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입국하는 해외 항공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미국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부 구구단체들이 텔레그램 등 암호화된 메신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당일 폭력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밀 채팅방에선 무기 제조 방식 등 작전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보건당국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연휴에 따른 또 한 차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연말 연휴 모임과 여행의 여파가 전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무려 32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확진자가 현재 속도로 계속 증가한다면 1월이 팬데믹 중 최악의 달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연휴에 따른 코로나19 환자 폭증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32개 주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 중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조지아주 등이 폭증한 입원 환자로 비상입니다. 사망자 증가세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2만 3천여 명이 숨지면서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3,223명을 기록했습니다. This is what we were afraid of. People letting their guard down over Christmas and New Year's. For the next upcoming days, we're probably going to see the impact of this. 백신 접종도 크리스마스 이후에 집중됐기 때문에 이번 확산 추세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연휴의 여파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이 마지막 확산세가 될 것이란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으면서도 이번 달이 팬데믹 중 최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부 대도시에선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데다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위험은 여전합니다. So this is our third surge. These are the highest numbers we've seen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If a patient's ventilated, they stay on an average of 2 to 3 weeks. If a patient is admitted to the floor, here we see them stay on average about 7 to 10 days. 상황이 이런데도 백신 접종 속도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백신 접종이 계획보다 더딘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비축해왔던 대부분의 백신 물량을 출고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100일 이내에 미국인 5천만 명에게 접종을 완료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확산세가 주춤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남가주 전역에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음에도 또 수백여 명이 모여 대규모 파티를 벌인 일당이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슈퍼 전파 전단팀은 지난 9일 벌몬트 슬라우슨 지역과 LA 다운타운의 상업용 건물에서 벌어진 대규모 파티 현장을 급습해 18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LA 카운티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 파티를 적발하고 보건 행정명령을 위반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의 목표는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고 바이러스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함구한 베이 지역 병원 두 곳에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직업안전건강관리국은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걸려 입원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근무지의 안전을 간과한 혐의로 산호세 카이저 퍼머먼트 병원에 8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정부도 같은 병원에 60여 명의 직원이 집단 감염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4만 3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5월과 7월 안티오치 카이저 퍼먼트 병원도 직원 2명이 코로나19에 걸려 입원한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5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직업안전건강관리국은 산호세 카이저 퍼머먼트 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과 관련한 확진 사례와 직원들의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미국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알렉세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접종 가능한 모든 백신을 출고하고 65세 이상과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를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주가 새로운 접종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면 미국인 1억 6,300만여 명이 바로 백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는 26일부터 영국발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 항공편 여행객의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 항공편 입국자는 출발 72시간 안에 음성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됩니다. LA 통합교육부 학생들이 캠퍼스로 복귀하기 전 반드시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오스틴 뷰트너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은 백신 접종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작되면 모든 LA 학생들이 캠퍼스로 복귀하기 위해선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뷰트너 교육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반드시 맞아야 하는 홍역이나 볼거리 백신 접종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측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될 때까지 지금처럼 원격 수업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 2순위 대상 백신 접종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물량이 충분하다면 교사와 보육시설 직원 등에 대한 접종은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일부 극우 단체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당일 폭력 시위를 계획하기 위해 암호화된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의회 난입 사건 이후 극우단체 회원들이 애용하던 SNS 팔러의 배포가 중단되면서 텔레그램 등이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텔레그램에서는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즈가 다수의 비밀 채팅방을 운영 중이며 한 대화방에는 3만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화방에서는 폭탄과 총기를 제조하는 방식과 이를 어떻게 숨기는지 등에 대한 내용도 회원들 사이에서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urther migration towards more secure fringe platforms is going to create a bigger blind spot for researchers and law enforcement. There's absolutely no doubt about that.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전후로 폭력 사태의 우려가 커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내일부터 전면 봉쇄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의 빌미를 줬다고 비난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 습격 직전 자신의 연설이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탄핵을 추진하는 게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고 있지만 폭력은 원치 않는다는 말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텍사스주 장벽 건설 현장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 추진은 부당하다면서 사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The impeachment hoax is a continuation of the greatest and most vicious witch hu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nd is causing tremendous anger and division and pain. 지난주 의회 습격 이후 엿새 만에 대중 앞에 선 트럼프는 자신과 폭력 사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대통령 직무를 정지하는 수정헌법 25조의 추진에 대해서도 자신은 그걸로 쫓겨날 일은 없으며 바이든 행정부나 조심하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The 25th Amendment is of zero risk to me, but will come back to haunt Joe Bide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텍사스로 출발하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의회 습격 직전에 했던 자신의 유세 발언은 전적으로 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been analyzed and people thought that what I said was totally appropriate and everybody to the T thought it was totally appropriate.
트럼프 탄핵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반쯤 대통령 직무박탈 결의안을 먼저 표결 처리하고 펜스 부통령이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내일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전국의 주의회와 워싱턴의 연방의회에서 무장 시위와 함께 또다시 습격 사태가 계획됐다고 FBI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이 15,000명까지 배치될 예정입니다. 워싱턴 DC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돼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위대가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돼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전 세계 IT 기술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CES 2021의 막이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첨단 기술을 탑재한 위생이나 가전제품들이 대거 선을 보였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CES에서 공개된 살균 로봇입니다. 자율주행을 하면서 로봇에 장착되어 있는 살균 램프를 이용해 곳곳에 세균을 제거합니다. 가정용 로봇은 집주인의 스케줄 체크는 물론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등 대부분의 집안일을 소화하며 이른바 집사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올해 CES에선 팬데믹으로 방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집콕 생활이 늘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가정용 제품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You've been on your computer too long. How about stretching and taking a short break? CES의 핵심 키워드인 혁신적인 제품들도 선보였습니다. 핸드폰 액정이 늘어났다 줄어드는 롤러블 폰을 비롯해 칸막이 역할과 영상 시청이 동시에 가능한 투명 OLED도 공개되고 친환경 강세가 전망되면서 전기차 경쟁은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This moment will prove to be an inflection point. The moment when our world's reliance on gas and diesel-powered vehicles will begin transitioning to an all-electric future. 이외에도 사물 인터넷과 증강현실, 드론 배송 등 뉴 노멀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비대면 기술도 공개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2천여 개의 업체가 참가한 CES 2021은 팬데믹으로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오는 1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달 말 종료될 예정인 연방 학자금 상환 유예 행정명령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미국 경제를 움직이게 하고 미국인들의 생계를 유지시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학자금 부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차기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수위의 계획안에 따르면 취임 첫날 교육부의 학자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연장하도록 지시하고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과 공무원 학비 융자 탕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 위기 대응책으로 1인당 $10,000의 연방 학자금 대출 부채를 즉시 탕감할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 부채는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자들은 평균적으로 매달 $200의 빚을 지고 있으며 5명 중 1명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수도 베이징 사수를 위해 봉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베이징 시민들에게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춘제 기간 이동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의 외곽 허베이성 스자장의 한 시골 마을. 자원봉사자들이 가정집을 방문해 식료품을 전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을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집집마다 방문해 먹을거리를 배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을 감싸고 있는 스자장을 포함해 싱타이시와 랑팡시 등 3개 도시에 대해 전면 이동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베이징으로 통하는 고속도로 검문부터 마을 봉쇄까지 수도이자 교통허브인 베이징이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居民小区采取更为严格的封控措施，继续的严控人员流动。 베이징 주변 대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2차 핵산 전수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스자장 씨와 싱타이 씨는 어제부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제2차 핵산 검사에 돌입했고 랑팡 씨는 모두 핵산 검사를 받고 7일간 자가격리까지 해야 합니다. 당국은 불가피하게 베이징으로 통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근무증명서와 핵산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춘제 기간을 앞두고 베이징 주민들에게도 이동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또 베이징 소재 기업 근무자들에게도 베이징에서 연휴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 일대에 80도를 넘는 여름 날씨가 전망됩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여름철 기온을 형성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온난한 날씨가 시작될 것이라며 내륙과 밸리 지역의 기온은 80도 중반대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주말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8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82도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당국은 온화한 날씨에 산타아나 바람과 낮은 습도가 더해져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화재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비수 김문환 선수가 미 프로축구 MLS LAFC로 이적했습니다. LAFC 구단은 한국 K리그 부산 아이파크 소속의 수비수 김문환을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문환은 외국 선수 자격으로 국제 이적 동의서와 미국 비자 발급이 완료되는 대로 팀에 합류한다고 전했습니다. LAFC 측은 김문환은 국제 경험이 풍부하고 다재다능한 수비수로 팀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김문환 선수는 지난 2017년 부산 아이파크에 입단해 K리그 통산 111경기에 출전해 8골, 도움 4개를 기록했으며 국가대표에 발탁돼 11경기를 소화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사이에 찬바람이 붑니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 스스로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라고 한 게 말도 안 된다면서 따로 간다는 입장을 또 밝혔는데요. 이러는 중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합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제 방송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 양반은 정신적으로 자기가 유일한 야당 단일 후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정치 상식으로 봐서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난해 4.15 총선 때와는 당이 달라졌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안 대표의 3자 구도로 간다고 해도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의 높은 지지율도 지금은 별 의미가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김 위원장의 날선 반응에 안철수 대표는 야권 지지자들의 상처가 걱정된다며 다시 한번 단일화를 강조했습니다. 야권 지지자분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으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야권 지지자분들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야권 단일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대표는 그제 홍준표 의원과의 회동에 이어 어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는 등 당 외부 인사들과의 접촉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도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어제 기자들과 만난 나 전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 체제를 만들어준 책임이 있는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와 자신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분은 박원순 시장을 만들어주신 분이고 한 분은 자리를 내놓으신 분이고 저는 사실은 당이 권유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때 당을 위해서 출마를 한 사람인데 여권에선 어제 우상호, 김진애 두 후보가 향후 단일화에 나서기로 합의했고
열린민주당에선 정봉주 전 의원도 당내 경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공매도라는 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이 공매도가 하락세를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서 작년에 금지를 시켰는데 이걸 재개할지 말지를 두고 증권업계가 시끄럽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여부가 동학개 및 최대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매도 금지가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끝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매도 찬성론자는 더 이상 재개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작년엔 공매도로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질까 봐 금지했지만 지금은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선 초활황세라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작년 3월 공매도를 금지시켰다가 한두 달 만에 재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금 증시엔 공매도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매도가 원래 과대평가된 주가의 거품을 빼 적정가를 찾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비투로 과열된 지금이야말로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이거 너무 불타오르는 거 아니야? 이거 과열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매도를 재개를 해서 공매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동학개미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는 과열된 게 아니고 이제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마당에 공매도로 재를 뿌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공매도가 개미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참에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게 하락을 예상하고 움직이는 것인 만큼 정보나 자금 면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훨씬 유리한 데다 우리 제도상 개인은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주식을 빌리기조차 힘들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매도에서 개인 투자자 비율은 일본이 25에서 30%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0.8%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65%가 넘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불신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재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까지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며 제도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즉 실제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를 하더라도 해당 종목을 현재가보다 더 낮춰 팔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입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도 원할 경우 공공기관을 통해 주식을 빌리기 쉽게 만들겠다고 밝혀 공매도에 대한 동학개미들의 깊은 불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북한이 올해 1년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제8차 당대회를 마쳤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말한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올인하겠다.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라는 거였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총비서로 초대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당대회 마지막 날인 어제 결론에서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총비서가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국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학과 방도를 찾고 어김없이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그는 당대회 첫날 5년 전 7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경제개발 5개년 전략에 대해 엄청나게란 표현까지 써가며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미 대남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당 중앙위 사업총합보고 결정서 원문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번 8차 당대회는 지난 7차 때보다 2배나 긴 8일간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당 부부장은 자신 명의의 남측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김 부부장은 남측 합동참모본부가 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을 정밀 추적했다면서 이는 남조선 당국이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을 표현한 것이라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이번 담화문 명의를 통해 김여정은 이번 당대회에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당 중앙위 위원으로 내려앉은 데 이어 당 직책도 종전 당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됐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김여정 개임명이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한 걸로 봐선 그의 직위나 직책이 낮아지긴 했지만 정치적 위상이나 역할은 그대로임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미국에서 연말 연초 연휴 기간의 가족 모임과 여행의 여파로 새해 들어 코로나19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하루 평균 3,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CNN 방송은 2001년 9.11 테러 당시 사망자가 2,900여 명이었다면서 매일 그때보다 몇백 명이나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또한 24만 8천여 명으로 감염자 증가세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접종 지연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미국 정부는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2차 접종분 확보를 위해 비축해왔던 대부분의 백신 물량을 출고하는 등 백신 배포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일 연속 4천 명을 웃도는 등 긴급사태 선포 후에도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긴급사태를 추가로 선포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오늘 긴급사태 발령 지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도쿄도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에만 긴급사태가 선포됐는데요. 오사카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추가로 발령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문제로 일본 스가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NHK 전화 여론조사 결과 스가 내각을 지지한다고 밝힌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40%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9월 스가 내각이 들어설 당시 지지 의견이 62%였던 데 비해 22%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현지 시각 12일 최근 사이버 공격으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제3자 측의 자료 일부가 온라인에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진행 중인 수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자료나 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됐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유럽의약품청은 계속 수사를 지원하고 해킹 접근의 대상이 됐을 수 있는 기관과 개인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묻지마 총격으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은 용의자인 32살 제리미 나이팅게일이 시카고 대학 근처에서 북부 에반스톤까지 4시간 동안을 옮겨 다니면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첫 피해자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차 안에 앉아있다가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는데요. 총격 용의자는 3명의 목숨을 빼앗고 경찰에게 사살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용의자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소셜미디어에 무차별 살인을 언급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냉동고 속 얼음이나 드라이아이스에 손을 댔다가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던 아찔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쇠기둥에 혀 붙은 15살 소년입니다. 쇠기둥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던 한 소년. 갑자기 붉은색 쇠기둥에 혀를 메롱하고 갖다 대는데요. 그런데 이 소년 그대로 혀가 쇠기둥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7일 영하 16도의 최강 한파가 몰아친 중국 산둥성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요. 15살 소년은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을 구조한 건 인근 가게 주인. 소년의 혀에 따뜻한 물을 부어 쇠기둥에서 혀를 떼어냈다는데요. 소년은 호기심에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김치의 원조인 양 갖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르꼬르동 블루의 김치 요리 경연.
자, 이곳은 세계 3대 요리 학교인 프랑스 르코르동 블루의 파리 본교입니다. 자, 과일에도 김치, 카레에도 김치, 케밥에도 김치. 온 요리에 한국산 포장 김치가 재료로 들어간 모습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1일 한국김치 응용 요리 대회가 열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날 영예의 1등은 소금에 절인 대구와 김치가 들어간 샐러리 퓨레가 차지했다는데요. 이 대회에는 유럽 각지에서 5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김치 레시피를 제출해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어릴 적 내가 날린 풍선은 과연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1040km 날아간 소원 풍선. 자, 이제 4살 된 귀여운 쌍둥이 자매가 빨간색 풍선을 하늘에 날리는 모습인데요. 풍선에는 산타 할아버지께 보내는 편지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아 자매들이 선물 목록을 빼곡히 적은 건데요. 미국 중부 캔자스주에서 날린 이 자매의 풍선. 1040km 떨어진 미국 중남부 루이지애나주까지 날아갔다고 합니다. 루이지애나에 사는 한 남성의 풍선을 받았고요. 자매들의 집 주소를 수소문한 끝에 소원이었던 장난감과 옷을 선물했다는데요. 자매 부모는 이렇게 값지게 받은 장난감과 옷 선물은 기부하는 게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했다고 합니다. 밀수업자들은 야생동물을 밀수할 때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을 쓴다는데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렁크에 갇힌 희귀 앵무새. 아르헨티나 경찰이 한 차량의 트렁크를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트렁크 안에는 이처럼 형형색색 앵무새들이 가득합니다. 경찰이 세워본 앵무새는 모두 216마리. 체감 온도가 40도까지 치솟은 날 앵무새들이 꼼짝없이 자동차 트렁크 속에 갇혀 있었다는데요. 트렁크에 갇혀있던 앵무새는 아마조나 아에스티바라는 종으로 일명 마라는 앵무새였다고 합니다. 앵무새 몸값만 최소 1억 6천만 원 이상일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는데 조사 결과 앵무새는 아르헨티나의 또 다른 지방인 산타페로 옮겨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웃집에 불이 났다면 그대로 뛰어드실 건가요? 아니면 119에 신고를 한 뒤 소방차가 오기만을 기다리실 건가요?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불길에 뛰어든 76세 할머니.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가정집에 불이 난 모습인데요. 당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76살 마티 할머니, 그대로 불이 난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문을 두드리자 집안에는 인기척이 있었고요. 할머니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집안에 있던 여성을 구조했다는데요. 3명의 손주를 둔 마티 할머니는 다른 누구라도 했을 법한 일을 한 것뿐이라며 겸손해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운 요즘 산책 중에 하얀 눈꽃이 핀 나무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곰팡이가 만든 0.01mm 얼음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하얀색 솜사탕이 나무에 걸린 것 같은데요. 최근 북아일랜드에는 이렇게 솜사탕처럼 생긴 독특한 모양의 실들이 나무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지면 금세 녹아내린다는데요. 연구진에 따르면 습한 겨울밤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고목에 얼음 결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곰팡이균으로 인해 얼음이 0.01mm 두께로 생겨난다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흔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겨울이면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2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